요즘 중국 군사력이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오늘 그 뒤에 숨겨진 네 가지 비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중국군 하면 종이호랑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과연 지금도 그럴까요?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길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비밀 네 가지를 하나씩 까본 다음에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까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간단합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바로 뒤를 잇는 명실상부한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 됐다는 겁니다. 2020년에만 국방 예산이 1,740억 달러에 달했으니까요.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돈의 힘이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밀어주는 엔진인 셈입니다. 흔히 말하는 군사 굴기, 전략, 바로 이거죠. 자, 그럼 그 엄청난 돈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첫 번째 비밀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훈련 환경인데요. 이게 정말 다른 나라들은 상상도 못할 수준입니다. 보통 군대는 훈련한 만큼 싸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 훈련의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 일본처럼 소음 민원이다, 환경 규제다 해서 훈련 한 번 하기도 힘든 곳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냥 광활한 땅에서 마음껏 대규모로 훈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주로허라는 훈련 기지 하나가 서울시 면적의 거의 2배? 1.8배나 된대요. 와, 이 정도면 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은 다 할 수 있다고 봐야죠. 자, 두 번째 비밀은 아주 고전적이지만 그래서 더 강력한 겁니다. 바로 중국의 땅 그 자체예요. 아니, 땅이 어떻게 무기가 되냐고요? 이걸 군사용어로 전략적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적이 쳐들어와도 땅이 워낙 넓으니까 한참을 내주면서 버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속전속결로 당할 일이 없는 거죠. 이게 그냥 책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중일전쟁 때 일본군이 중국의 이 넓은 땅을 다 점령하려다가 결국 제풀에 지쳐버렸던 역사가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기술력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아직도 좀 불안하지 않나요? 무기 기술도 믿을만 할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확실해요. 일단 만들어서 써보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고치고 그래도 성능이 좀 떨어진다? 그럼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질이 안 되면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중국의 조기 경보기가 딱 좋은 사례예요. 2004년만 해도 성능이 형편없다고 욕을 먹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성능이 3배 이상 좋아졌다고 해요.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된 거죠. 이런 기술에 대한 자신감은 무기 수출 순위에서도 바로 드러납니다. 보세요.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쭉쭉 치고 올라와서 세계 5위의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비밀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결국 그걸 운용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이제 지원병제인데 최고의 인재를 군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내겁니다. 신체 조건도 까다로워요. 안경 쓰면 안 되고 비만도 안 되고. 근데 일단 뽑히면 월급이나 혜택이 엄청나고요. 공산당원이 될 기회까지 주니까 군대가 그냥 의무가 아니라 정말 매력적인 엘리트 코스가 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인민해방군 중대장 월급이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인데 이게 명문대 졸업생 초봉보다 2배나 많은 액수입니다. 이러니 누가 군대에 안 가려고 하겠어요?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군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 비밀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강해진 중국의 군사력이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 자체가 흔들리는 거니까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바다 위 국경 문제도 있고 동맹 관계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중국의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지켜보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의 균형이 급격하게 바뀌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